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이재명 법관 모욕, 변호사 수사, 집단 퇴장 검사 가지고 검찰을 지시했다. 이화영의 군운에 밟히네. 이화영 재판 노래 끄고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 내가 하는 헌법 파괴는 괜찮고 네가 하는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는 안 되고. 왜 나갔는데? 야는 머리를 갖다가 아직도 일하고 앉아있네. 정신 하도 없네 그냥 보니까.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집단으로 나간 일을 가리킨다. 뭐 나갈 수 있지 뭐. 나갈 수 있잖아요. 뭐 좋다고 웃고 난리네. 뭐 이러고 앉아있는데 내로남불, 역시나 내로남불 쩐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뭐 내가 하는 헌법하기는 괜찮은 모이다. 민간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거는 뭐 까놓고만 해서 뭐 이재명 정권의 그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몇 년 1회 이상 간다. 몇 년 1회. 내년 6월 달에 일단 또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재명 정권의 퍼포먼스는 내년에 이제 확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관 뭐 한화가 들어왔다 이거고 13개 위성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민간 중심 전환점. 이거는 뭐 테슬라 하는 그 일론 머스크 따라 한다 뭐 그거지요 뭐. 올라가고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탄도미사일하고 로켓 발사체는 동전의 양면 똑같다. 지금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각기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바뀔 뿐 이게 그냥 위에다가 저 탄두를 갖다가 무기용 탄두를 갖다가 낀구면은 그냥 탄도미사일이 되고 위성을 갖다가 낀구면은 발사체가 된다. 뭐 이래 되죠. 이거는 기본이니까 다 아실 거고 넘어가고. 올해 마지막 금통위 환율 집값 뛸라 4연속 금리 동결 유력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금리 동결이 강제돼 있잖아. 신호경 한지훈이 또 보이네. 한지훈이 요즘 한지훈이 계속 나오네. 인하하며 환율 더 오를 수도. 당연히 더 오르겠지. 뭐 오를 수도가 이거 당연히 더 오르겠지. 집값 대출 안정도 확인해야 하는 올해 내년 성장률 1.0% 1.8에서 1.9% 높일 가능성. 참 많이도 올라간다.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웃잖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금리 동결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1477원 잘 올라간다.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거. 4월 9일 해가지고 윤석열이 탄핵 선고 나온 날 그날 1484원 요게 피크를 찍었죠. 근데 지금 이래 되고 앉아있다. 잘 돌아간다 진짜. 이게 그 환율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지금 골치 아프다. 이제 내년에 한번 봐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내 선거 있지. 호떡 장사가 떠났다. 환율 급등에 남대문 수입 상가는 한수. 환율 얘기를 이런 걸로 하고 자빠졌네. 상인들 매일 가격 뛰어. IMF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환율 얘기를 이런 거로 지금 사연파리로 땜빵을 하고 자빠졌네. 누구야 기자가 이거. 최윤선이. 우리는 다양한 물건을 조금씩 사와서 파니까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37,000원에 팔던 걸 4만원에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냐. 7,000원짜리 슬리퍼가 8,000원이나 2,000원이나 올랐다. 100개 살 때 70만원이던 이게 지금은 80만원이 넘다. 중간 판매자한테 또 올랐어요. 라는 말을 요즘 가장 많이 한다. 이거 내년에 한번 보세요. 어째 되는지. 내년에 지방선거 뭐 이길 기라고. 이거 참 꿈도 야무지다 진짜.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자, 비트코인부터 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해가지고 9만 달러를 갖다가 회복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7시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캡처했는데 3.45% 상승해서 비트코인이 9만 355.22달러 되겠습니다. 우짜 관련해서 11월 19일 뉴스 보면서 지지선 중요한 지지선이 88,000에서 9만 달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마도 뭐 오버슈팅 났다고 보면 되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더 비트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올라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에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88,000에서 9만 달러 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회복했다, 복귀했다, 뭐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금덩이 보시면 0.80% 상승해가지고 이론세 4,164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되고 우짜가 어제 해가지고 헤지펀드가 달러에 숏을 잡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워낙 꼬라지는 웃기지도 않는다. 예, 하여간 뭐 그래되고 하여간 금덩이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주간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말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봅니다. 우짜겐적으로는 이제 12월이 이제 코앞으로 왔는데요. 자, 은떡이는 어이구 많이 올랐네요. 3.45%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53.25달러가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갖다가 터치하려고 하고 있네요. 요게 어떻게 될는지 한번 보면 되고요. 이쪽에는 22평선이 살짝 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달러 인덱스는 또 내렸습니다. 또 내려가지고 0.08% 내려가지고 99.588이 됐습니다. 22평선, 202평선, 22평선 밑으로 내려갔네요. 22평선이 어이구 99.10 뭐 거의 지금 202평선하고 거의 이제 키스나기 직전입니다. 22평선이 52평선은 98.94 요거는 뭐 이제 99가 다 됐고요. 이러던 저러던 이제 이 세 개가 한 만날 것 같은데 예,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꼬라지로 슬슬 가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될런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금덩이 말씀드리다가 깜빡했는데 관련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도이체방크에서는 투자자들의 매수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수요를 이유로 2026년 금값 전망치를 1온스에 4,000달러에서 기존의 4,000달러에서 4,4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026년 금값 범위 상단하고 하단하고 이제 범위 이거를 갖다가 1온스에 3,950달러에서 상단은 4,950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도이체방크에서 그렇게 예상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우리 하나 원화가 안 나와있네. 예, 원화 보시죠. 원화는 해가지고 1달러에 1472.32 뭐 많이 내려갔더니 뭐 하루 만에 이 꼴이 나네.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1457원 1470 이야 18원이 움직이네. 하루에 18원이 움직이네요. 끝내준다 진짜. 이재명 한국 복귀 기념으로 해가지고 달러 대비해가지고 원화값이 똥값이 확실하게 돼버렸다. 무려 18원이나 움직였다. 물론 2차 때 기준으로는 지금 24시간 0.32% 해가지고 뭐 싸졌지 뭐 싸진 거지 뭐 그래 되는데 1달러에 1472.3이지만 실제로는 1457원까지 내려갔다가 1475원까지 해가지고 올라갔었으니까 무려 변동폭이 18원이나 된다. 하루 변동폭이 24시간 동안 끝내줍니다. 예, 넘어가고요. 이번 주 우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우리나라 원화 주간 차트가 과연 하락으로 마감을 할런지 상승으로 마감을 할런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원화 꼬라지로 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K 외환당국 지금 난리 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엔화를 보시면 0.30%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6.448엔입니다. 156.704 여기는 다카이치가 아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바람에 해가지고 좀 뭐 덕을 봤다 뭐 그래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래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해가지고 그들의 히토를 갖다가 히토류 공급을 갖다가 중국에 의존할 것이다 뭐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좀 흥미롭죠. 2024년 그리고 2030년 2040년에 어떻게 됩니까? 어라 94% 92% 예, 이래 되죠. 예, 물론 미국을 제외한 미국 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 전부 다는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18% 이제 의존도가 아니구나. 자체 공급이 가능한 게 18%, 38%, 31% 이래 됩니다. 로컬 서플라이니까 자체 그 처리가 가능한 거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 히토류에 여전히 의존도가 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죠.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거 관련해서 우짜가 미일 무역 합의 관련해서 거기에서 히토류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관련 그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의 경우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2024년에 가지고 20% 자체 해결하는 게 20%인데 2030년에는 94%까지 폭발합니다. 어느 정도 줄이고 2030년에 국내 수요의
94%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경우.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대부분 뭐 전부 다죠. 여기들은 여전히 중국의 히토류 시장 장악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IEA는 중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자석 제조용 히토류의 약 60%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미국의 뭐 지금 저 추수감사절 그 연휴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데이터가 뭐 빨리빨리 나오고 뭐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셧다운 때문에 늘어진 것도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마이가 그러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리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내구재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내구재 주문 우자가 월요일에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에서 내구재 주문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죠. 내구재 주문의 경우 MOM 전월 대비해서 8월에 3%에서 9월에 0.5%로 폭락했고요. 운송 제외 내구재 주문은 MOM 전월 대비해서 8월에 0.5%였는데 9월에 0.6%로 살짝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제외, 국방 제외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8월에 1.9%에서 9월에 0.1%로 이것도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씀드리면 11월 22일로 끝나는 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2만 2천에서 21만 6천으로 내려갔죠. 21만 6천으로 감소했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750에서 22만 3,750으로 1천이 감소했습니다. 1,000개. 그리고 11월 15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95만 3천이었는데 196만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우자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잘 봐야 된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는 뭐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뭐 이래가지고 뭐 4월 이후 해가지고 가장 낮다 뭐 이래 얘기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핵심이다. 우자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또 뭐 미국의 저 ADP 잡 리포트하고 헤셋 패드 의장이 유력하다는 그 친구 그 관련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넘기죠. 미국의 전력 위기 임박이라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는 뭐 항상 그렇다시피 블룸버그 차트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 S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28년까지 동일한 수준의 예비 용량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유지하다가 또는 유지하더라도 최대 전력 수요 발생 시 발전량 그러니까 미국의 발전량이 충족하기에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이거 피크 서플라이 니드 이거 저 최대 해가지고 수요다 이게 되고요. 이거는 피크 서플라이 그러니까 최대 공급이죠. 뚝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이거 알 수 있죠. 2033년까지 이 차트에서는 2033년까지니까 2033년까지 이 부족분이 얼마다? 공급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하는 게 얼마나 된다? 최대 175기가와트의 전력 부족이 발생해서 미국에서 정전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전력 수요 급증하고요. 뭐 때문에 급증합니까? 특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대신에 미국의 전력 인프라, 전기 인프라 이쪽은 어떻습니까? 노후화되고 취약한 전력망이죠. 덕분에 이런 서로 상반된 현실이 맞물리면서 향후 10년 동안 미국은 잠재적인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별로 안 좋죠. 이 관련해서도 오자가 별도 영상을 또 만들 예정인데 미국은 지금 그냥 무조건 달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중국은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AI 쪽에서 뒤늦게 이제 저 경쟁에 뛰어드는 그런 뭐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발전 쪽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AI 쪽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은 발전 이런 거는 난 몰라. 그냥 일단 AI 데이터 센터부터 짓고 보자 이런 겁니다. 누가 좀 더 전략적으로 보입니까? 까놓고 말해서 우짜는 뭐 반중입니다만 지금 이거 이 전략 레벨에서 그리고 국가를 계획해 가지고 뭐 어떤 그 장기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거 쪽으로 봐서는요. 미국은 좀 깜깜합니다 지금.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깜깜합니다. 이 전기 생산 이게 하루 이틀에 뚝딱 만들어지냐고 이게 발전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이미 발전소를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요가 되는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I니 뭐니 하고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참 깝깝하다 보면. 넘어가고요. 자, 어제 ADP 해가지고 나온 거 간단하게 요거만 살짝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떠들면 또 보나마나 또 뭐 40분 50분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넘겼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우짜가 떠들 건 데이터나 나도 떠들 거는 토요일까지 다 있다. 이거는 말씀드리면서 하여간에 ADP 리서치에서 나온 거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심각한 ADP 고용 리포트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경제의 건강함을 노동시장을 통해 측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수로 우려할 만한 속도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ADP 리서치가 발표한 2025년 11월 8일까지 해가지고 지난 4주 동안 민간 부분에서 주당 해가지고 몇 개 일자리가 살았다? 13,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이 13,500개라는 이 숫자는 직전 발표치인 주당 2,500개 감소에 비해서 무려 퍼센테이지로 하면 440%나 폭증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직 이게 숫자로만 보니까 감이 안 오실 건데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관련해서 예, 요거는 뭐 ADP 해가지고 나온 거 직전에 뭐 10월 해가 나오고 뭐 9월 나오고 뭐 마이너스 32,000 뭐 10월 이거 나오는데 자 요거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갖다가 확인하신 상태에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간 부분 뭐 ADP 그 민간 부분이잖아요. 민간 부분 부문 노동시장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월이 나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됐고 민간 부분에서 42,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비졌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이게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10월 25일 해가지고 저거 뭐야 이거 11,250개 뭐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죠. 예,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날아갑니다. 자, 이번에 확인된 급속한 반전은 2025년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시장 약세가 이제는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용주들이 채용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ADP 데이터와 함께 발표된 PPI 데이터, 어제 말씀드렸죠. PPI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걸 알려줬는데 예, 요거 차트 어디 나온 거요. 2025년 9월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YOY 기준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2.7% 9월에 2.7% 상승했는데 예상치가 2.6%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웃도는 수치에 그쳤고요. 그리고 코어 PPI 인플레이션 역시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예상치인 2.7%를 하회하는 2.6%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이거 인플레이션 아니고 이제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 이 말이 됩니다. 지금 뭐 이걸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말씀드리냐 좀 길게 늘려서 말씀드리면 통제 불능의 가격 상승 압력과 이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물가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패드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제 크래시 나고 뭐 리세션 터지고 이런 거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됩니다. 이제 패드 미 연준에게 진짜 중요한 목표는 고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으로 옮겨갔으며 이것이 현재 시급한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CME 패드 와치 툴은 일주일 전만 해도 12월 FOMC 금리 결정에서 금리 동결에 배팅했었지만 존 윌리엄스 뉴욕 패드 총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연설하면서 떠들었죠. 금리 인하를 촉구했죠. 예, 그러면서 이른바 시장에서 윌리엄스 풋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금리 인하로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참고로 윌리엄스 뉴욕 패드 총재는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은 감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발언이 바로 패드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거 금융계 쪽에서는 항상 말을 갖다가 빙빙 돌리고 좀 어렵게 말한다는 거, 예, 그건 알고 계시고요. 하여간에 ADP를 포함해서 미국의 고용 데이터, ADP 포함해서 미국의 고용 데이터, 이거는 패드가 또다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베이커 휴즈 해가지고 리그 카운트. 물론 지금 마무리되는 건 아니죠. 물론 오늘은 좀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물론 뒤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추수감사들 때문에 이것도 미리 발표됐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11월 28일 기준 미국의 드릴링 숫자, 그러니까 기름 오일 리그 카운트는 전주 419개에서 407개로 무려 12개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트, 이거 전체 드릴링 숫자는 전주 554개에서 544개, 10개가 까바서졌다.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면 계산이 나오죠. 기름에서 12개 감소했는데 전체가 10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가 2개가 늘었다. 뭐 이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예, 우자가 이거, 오늘 간만에 또 폴리마켓 해가 나오는데요. 헬스, 보시면 해가지고 헬스 해가지고 나오죠. 헬스, 헤셋이라 해야겠네. 이름이 헤셋이라 해야 되겠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지금 다음, 패드 의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대니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데, 이 폴리마켓에서 해가지고 지금 배팅하는 건데 무려 50%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그 헤셋이 해가지고 헤스라는 헤셋이라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간 뭐 양해하시고요. 이거 발음하는 게 좀 웃기니까, 웃긴 게 좀 까다로우니까, 뭐, 헤셋, 뭐, 헤스, 뭐,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간에, 말씀드린 월가의 시각이 아닌 트럼프의 시각으로 다음 패드 의장 경쟁을 살펴보면, 폴리마켓 배팅 자체는, 논리가, 전혀 틀리지 않다. 그러니까 논리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헤셋의 경우에는 가장 학구적이거나 중앙은행가 스타일이 아니라 트럼프가 실제로 신경 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분에 가지고 선두를 달리고 있죠. 물론 먼저 헤셋의 경우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주변에 있다 이 말이죠. 트럼프의 경우 항상 이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헤셋은 2번이나 트럼프의 근거리 안에 위치해 있는 인물입니다. 참고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를 이끌었고요. 누가 헤셋이. 그리고 지금은 또 뭘 하고 있다? 국가경제위원회를 갖다가 또 이끌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헤셋의 관계만으로는 트럼프의 내부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워시, 요 보시면 해가지고, 예, 워시도 있죠. 케빈 워시나 리더는 아예 여기 지금 리스트에 나오진 않습니다. 워시나 리더 같은 사람들보다는 헤셋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트럼프하고 헤셋 관계 때문에. 여기에 헤셋이 또 뭔 짓을 했다? 지난 수년간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옹호해 왔지요. 이런 사실까지 더하면 헤셋에 대한 배팅이 50%를 넘기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헤셋을 엮는 진짜 연결은 뭐냐, 링크는 뭐냐 하면은 정책인데요. 헤셋은 패드가 너무 느리고 너무 신중하며 너무 정치적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헤셋은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금리 인하를 거듭 주장해 왔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규칙 기반 프레임워크, 규칙 기반 틀을 사용하는데도 꺼리낌이 없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증가하는 현재 연체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대규모 해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취약한 미국의 재정 상황, 이거를 갖다가 다뤄야 되는 백악관에게 있어서 더 완화적인 정책을 원하고, 이를 중립적인 규칙으로 설명 또는 실행할 수 있는 패드 의장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헤셋을 통해 시장은 패드가 비둘기파로 됐다. 더비시 패드다. 이렇게 예상하고,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미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광고할 수 있으며, 크립토 업계, 이 헤셋이 크립토 쪽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업계는 사실상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헤셋이 패드 의장이 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유권자층의 움직임, 트럼프 팬들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헤셋이 패드 의장이 된다 이러면요, 패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경기 하락 시기에는 파월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위험 자산, 리스크 에셋은 그런 해셋 패드를 선호할 것입니다. 주식, 미국채, 장기물,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부 모두에게 해셋 패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해셋처럼 해가지고 미리 움직이는 거, 백악관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이는 자가 패드 의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패드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셋의 경우 이거 커리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경력 자체가 뭐에 다 있었다? 보수적 싱크탱크에서 일하거나 공화당 내 정책기구에서 일하거나 공화당 선거 캠페인, 특히 트럼프 해가지고 선거 캠페인 여기서 쌓은 게 거의 대부분의 경력입니다. 누구? 해셋의 경력이요. 이 금융계 쪽에서 봤을 때 해셋의 경력 자체는요, 자격 미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셋의 보수 평양 또는 뭐 선거 해가지고 뛰는 거 이쪽에만 뛰는 거 이런 경력 자체가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뭐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된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해셋이 패드 의장이 된다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패드가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분점으로 여겨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은 그런 현실에 당연히 신속하게 적응할 것이어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상승할 수 있고요. 채권 투자자들은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입니다. 뭐 미국채 이런 거죠. 그리고 해셋 패드의 결정은 정치적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샅샅이 분석이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 옵틱 또는 외관상 문제도 있는데 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 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공개적으로 크립토를 지지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해셋입니다. 이런 해셋이 패드 의장이 된다면 해셋 스스로 완벽하게 윤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식상의 위험은 실제하게 되며 크립토 관련 규제 조치는 해셋에 대해 즉각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 뭐 거의 분명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현재 사이클의 더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 실제 자금난이 곧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면 금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패드 의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다는 건 나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해셋은 2019년, 2020년에 파월처럼 망설이지 않을 것이며 그때 뭐 파월처럼 망설이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그때 파월처럼 금리 인하 가속 페달을 제대로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팅 시장, 폴리마켓 배팅 시장 이 배팅 시장의 예측은 아마도 옳은 것이 될 것이다 보고요. 해셋은 트럼프의 목표, 메시지 그리고 트럼프의 유명한 본능에 가장 잘 부합하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셋이 패드 의장이 된다면 1970년대 이후 그 누구보다 빠르게 행동하고 금리를 바닥까지 인하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더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는 새로운 패드를 새롭다 말하긴 그렇다마는 그러니까 패드를 미 연준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자가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1월 27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